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이 드디어 900을 돌파했습니다. 워낙에 근데 장이 좋았으니까요. 근데 이럴 때 같이 못 오르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제 다른 회사들을 얘기할 텐데 가격이 올린 거 좀 찜찜하긴 한데 다시 봐도 대안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테슬라는 시장을 칼같이 파악하고 올릴 수 있으니까 올리는 건 것 같습니다. 다시 봐도 대안이 없다. 그래서 잘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파급 효과가 조금 있었지만 주변을 보니까 에라이 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이버 트럭인데요. 동생도 잠깐 미국 왔다 갈 수도 있고 가족들이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모델 X를 좀,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SUV를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모델 X를 고려를 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죠. 그래서 결국 마음을 접었고요. 7인승 모델 X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이버 트럭은 계속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가지고 테슬라가 공개도 했었죠. 좀 이런 비스무리한 이런 트레일러들, 이렇게 하면 아이까지 해서 대가족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겠다. 사이버 트럭에 이런 트레일러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테슬라도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면, 요즘 계속 핫하니까 아마 사이버 트럭 가격을 올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의 가격표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번 계약을 해보신 분이면은 서류가 이상함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델 3 제가 계약할 때 기억나는 게, 롱레인지를 그때 제가 45,000 차 가격만. 그럼 롱레인지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차 가격은 30,000불인데 롱레인지 패키지가 15,000불이 들어가듯이, 그래서 45,000불, 46,000불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보는 심플한 가격이 아니라 보조금이라든지 법적 문제들을 고려해서 그런지 차량 가격이 실제 다큐멘테이션 상에는, 지금은 모델 S 때는 그렇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들이 예전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기본 가격에 보조금을 매기니까 말도 안 되는 배터리 팩을 가상으로 설정해서 가격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듯이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현재 그 상황이 테슬라의 우호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 역시도 트라이모터 7만 불로 픽스해 놓고 현재는 이런 패키지라든지 이거를 다 구매한다라든지 다른 옵션을 넣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연히 뒤에 트레일러를 테슬라가 갑자기 판매 초기부터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구매할 생각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미 이걸 만들겠다는 서드파티 회사들이 있는데 가격대들이 한 5만 불에서 7만 불, 배터리 팩을 좀 넣을 수도 있고,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다양한 테슬라 자체에서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가나 어태치먼트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으로 집중을 하고, 모델 X보다는 사이버 트럭에 붙일 액세서리나 이런 트레일러를 생각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토잉 캐패시티는 14,000파운드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이버 트럭이 안 나오니까 이 경쟁사에선 충분히 이걸 견제할 수 있나 해서 리비안의 토잉 캐패시티를 보니까 11,000파운드더라고요. 이 토잉이 좀 애매한데요. 왜냐면 이런 럭셔리, 그리고 뒤에 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한 10,000파운드가 넘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리비안은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응원을 하려고 해도 지난 가격 사태도 있고, 이 스펙들이 약간씩 뭐가 모자라요. 지금 주행 보조도 아직은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 점, 지금 동네 보니까 라이다 돌려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나오기를 응원을 합니다. 왜냐면 경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견제를 해야지 가격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봐도 경쟁 상대들이 다 애매하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는 그래서 아마
싼 버전보다는 주행거리가 긴 4680을 탑재한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렇게 높게 추정이 되죠. 주행거리가 엄청 긴 거가 트럭에서는 필수인 게 리비안 같은 경우도 여러 테스트 영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뒤에 싣고 가면은 주행거리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토막 납니다. 주행거리가. 물론 리뷰에서 보면은 이 끌고 가는 느낌이라든지 이거는 주행 감성은 당연히 전기 트럭이니까 여타 내연기관 트럭하고는 비교가 안 된답니다. 정말 스무스하고 이런 감성이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쓰는 것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점이 뭐냐면 주행거리가 반토막이 나는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은 전혀 이런 뒤에 뭘 끌고 가는 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하려면 이거를 트레일러를 뺐다가 꼈다가 이런 일을 반복을 해야죠. 주행거리도 좁아지는데 충전하는데 이게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들을 보면은 최근 건설되는 미국 내에서 슈퍼차저들을 보면 공간이 꽤 확보된 차저들이 하나둘씩 설치되는 게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트레일러들이 많이 다니는 가스스테이션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름을 휘발유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역시 참 이런 얘기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봐도 이게 테슬라가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주변 인프라라든지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완성도가 이 테슬라가 더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트레일러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쉽게 붙었다 뗐다 그런 것도 충분히 자율주행적인 면에서 워낙 앞서가는 회사니까 충분히 그런 면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 포텐셜만 보여주는데도 진짜 기가 막힌 회사입니다. 진짜 요리보나 조리보나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그러니까 좀 경쟁 회사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되는데 전혀 좀 그런 느낌을 못 주는 게 내심 응원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있지만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경쟁사들한테. 그리고 리비안이 나온 김에 루시드마저 가격을 올리면은 이 회사도 테슬라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방위적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것들은 확실히 원자재, 배터리가 참 희귀 광물들 이거나 아니면 비싼 광물을 많이 쓰죠. 그런 면들이 충분히 이해되는데 루시드가 가격 올리면 지금도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테슬라의 상품성이 모델 S 리프레시 된 게 제 취향에는 더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더 무거운데 전비가 똑같다. 그쵸. 차는 일단 전비는 무거우면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루시드의 기술력을 저는 무시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보다 월등하냐?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보시면요. 전에도 제가 그래서 타이어 사이즈를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플레드의 타이어는 305mm입니다. 300mm가 넘습니다. 뒷타이어가. 그리고 공력 휠이 아닙니다. 스포츠성과 끝내주는 성능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제가 지상 최고의 스포츠 세단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플레드 가속력은 이미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하죠. 상대가 아직 안 되죠. 루시드가 그래서 트라이모터 준비한다고 뉴욕타임즈에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듀얼 모터죠. 그런 면들을 고려하면은 저는 여전히 테슬라가 좀 더 우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력 휠이나 타이어 사이즈, 휠만 바꿔도 테슬라 측에서 밝히기는, 루시드는 밝히진 않았지만 테슬라 데이터로 보면은 전비가 10% 상승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까지 한다라고 하면 무거울지언정, 그리고 가속력이 떨어지죠. 그런 거를 고려했을 시에 글쎄요, 루시드가 또 월등하게 낫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온 김에 지금 포르쉐 타이칸보다 제가 훨씬 낫다 그랬죠. 저는 브랜드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차라는 상품이 다양한 감수성과 감성들, 다른 느낌,
그리고 브랜드가 주는 헤리티지, 그리고 스토리, 내가 자기가 동경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각각의 차는 자기 만족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개인 채널이고, 그리고 저는 가성비만을 따지기 때문에 1억이 넘는, 1억 중반이 훨씬 넘죠. 지금 아마 오른 가격이 한국에 반영되면 1억 후반대로 갈 겁니다. 롱레인지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저렇게 가격을 올리고 성능으로 봤을 때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을 주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타이칸을 오랫동안, 저 이거 시승도 해봤죠. 이건 아니라고, 이거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포르쉐가 주는 어떤 느낌을 더 저는 높게 평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 자체만 놓고 보면 주행거리든 핸들링이든, 저는 리프레시된 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리프레시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핸들 틀어보면요, 일반적인 용도에서 전 둘 다 타봤으니까요. 근데 오래 타보진 못했죠. 근데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에도 있고 보면은 모델 S가 절대 떨어지진 않습니다. 나면 낫지.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핸들링을 해봤을 때 이거 핸들링도 이건 장난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지니아 서킷에서 그냥 4초 정도, 지금 4.5초 이상, 4초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는 타이칸 터보 S는 핸들링도, 근데 이제 반론이, 이분들이 지금 개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대로인데 딱 하나 바꿨거든요. 이제 브레이크를 바꿨습니다. 세라믹 브레이크로. 그렇지만 지금 아직은 팔고 있진 않지만 테슬라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로 플레드에 지금 세라믹 브레이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개조는 저는 리즈너블 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킷에서도 포르쉐 타이칸은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요즘 슬슬 이제 타이칸에 대해서, 저는 이걸 작년부터 제가 타보고 초창기부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래서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요즘은 다른 유튜브 분들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많이 비판을 당했을 때는, 근데 개인 채널이고 그분들에 비하면 크진 않으니까, 역시나 결국 이런 부분들은 제가 미리 이미 예측을 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고요. 서킷에서도 안 된다. 그리고 테슬라도 이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공공도로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롱레인지도 지금 너무 날아가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트윗도 있어서 그 트윗과 이제 리비안 얘기를 할 텐데요. 그거 하기 전에 보면은 FSD 베타를 유튜브에 올린 그 테슬라 내부 인플로이, 그러니까 고용 일하시는 분이 잘렸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뉴스는 조금 며칠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안타까운 소식 플러스 해고당하는 이야기들은 그게 좀 복합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 업데이트 되는 걸 제가 기다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업데이트를 보고 나서는 안타깝지만 테슬라가 조금은 합리적인 비판받을 건 아닌 것 같다. 이분이 조금 선을 살짝 넘은 게,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했었다가 그래도 기다리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나왔을 때 이 FSD 베타를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된다는 그 조항을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게 그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리버럴한, 그리고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일론 머스크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거와는 반대로 이분이 근데 유튜브 채널 가면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 좋은 점도 얘기를 하지만 단점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만약에 일하시는 분이면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잘리기까지는, 이건 좀 속사정을 들어봐야 된다. 근데 CNBC도 이게 나가고 나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한 내용이 뭐냐면, 유튜브까지도 아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봤을 때는 견딜만 했지만, 이분이 채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머천다이즈, 그러니까 굿즈 이런 거죠. 이런 것들과 약간 선을 넘는 플러스 다양하게 채널을 통해서 다른 상업적인 활동 플러스 몇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서 약간 여론이 한 게 느껴져서 그런지 그 잘리신 분한테
너 이 채널 가지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화 하려는 거 아니었냐는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도 댓글에 이제 테슬라에 일하시는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보통은 회사 내에서 테슬라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채널을 보니까 신기하다. 근데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런 사태가 보통 미국에서요, 자기 직장 얘기를 유튜브에 할 만한 강심장이 몇이나 될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지만 SNS적인 측면만 좀 더 부각해서 하지,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강심장은 미국에서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언을 드리면, 생각보다 유튜브 채널이 커지면은 생각해야 될 게 의외로 많고요. 저 역시도 웬만하면 본인의 메인 직장 얘기는 엔간해서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된 거는 잘 안 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일절 어떠한 협찬도 받질 않는 이유가 머리도 아프기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로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소탐대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튜버와의 관계만, 어차피 제가 광고를 안 넣어도 유튜브는 광고를 때려 넣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표들이 광고를 넣으라고 그렇게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외에 최대한의 제 활동 반경은 제한할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리비안 얘기도 하고 여러 경쟁사들 또 얘기를 했었죠. 지금 앞서 그 주행거리 반토막 난다는 점, 그 상세하게 저렇게까지 데이터로 내놓은 거. 거기다가 이 테슬라가 처음 IPO 했을 당시랑 리비안이 IPO 했을 당시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표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던 거는 IPO 당시에도 테슬라의 오토 그로스 마진은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양산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는지도 좀 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절대 비교는 사실 어렵죠. 그때랑 지금이랑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리비안이 투자받은 것도 다르고 지금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나름의 의미가 뭐 찾으려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늘 하는 얘기. 프로토타입은 쉽고 프로덕션은 무지무지 어렵다. 그리고 저렇게 그냥 몇 개의 전기차를 만드는 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똑같은 자기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를 여기다 달아놔서 가져오게 됐고요. 또 그 밑에 또 댓글을 달았는데, 누군가 이제 2018년에 테슬라가 망할 뻔한 거를 상기시켜주니까 맞다고, 진짜 메가 페인이었다고, 누구도 이거를 벗어나기는 후발주자일지라도 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양산이 어려운 거고, 쫓아간다 할지라도 미리 테슬라가 길을 닦아놨으니까 쉬울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소비자들 입장에선 경쟁이 중요하니까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고, 돌이켜봐도 진짜 답이 없네요. 가격을 올려도 크게 지금 저렇게 경쟁사들도 가격 올리려고 하고, 성능이라든지 여러가지 저도 급한 마음에 리비안을 이렇게 열심히 보지만 사이버 트럭이 더 기대감이 간다. 그래서 저는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뒤에 딸려오는 것도, 만약에 테슬라가 조기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살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조합이 더 여행 다니게 꾸릴 것 같고,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